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이슈의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침 맞을 때마다 치매 예방되는 침을 놔달라고 하는 어머님이 계세요. 허리가 아파서 오셔도 무릎이 아파서 오셔도 꼭 치매 예방되는 침을 같이 놔달라고 하시거든요. 치매가 제일 무서우시대요. 근데 저도 요즘 좀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주머니에 차키 넣고 차키 찾고 있고, 귀에 이어폰 꽂고 이어폰 찾고, 왼손에 국자 들고 오른손으로 국자 찾고.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한 번씩 깜빡하는 걸로 불편을 겪고 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로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노년기에 가장 걱정하는 질환 1등이 바로 치매라고 하는데요. 심한 건망증이나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뇌를 맞는다라는 연구입니다.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가 치매의 거의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10%에서 20%는 혈관성 치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알츠하이머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림에서 좌측, 혈액과 관련된 요인인데요. 2가지 물질을 주목해야 해요. 지질다당체 LPS와 트리메티라밀 산화물 TMAO예요. LPS는 주로 그람 음성균의 외막 성분에 있는 내독소를 가리키고요. TMAO도 장내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입니다. 둘 다 튀긴 음식, 과도한 육류 섭취, 동물성 저탄고지로 인해서 생기는데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위장에서 이 LPS나 TMAO 같은 독성 물질들이 흡수가 되어서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LPS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 가서 쌓인다는 연구도 있고요. LPS가 늘어나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늘어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TMAO는 혈전을 만들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문제도 더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2번째는 그림에서 아래 위장 자체의 문제인데요. 장내 미생물은 가바,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미주신경을 통해 신경 신호등을 조절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지방 식이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이 저탄고지 식단이 뇌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당부알을 떨어뜨려서 뇌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지방 식단이 장내 세균총을 망가뜨려서 다시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방 식단, 특히 동물성 고지방 식단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뇨도 치매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우측 상단을 보면 CNS는 뇌신경계를 말하고요.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비정상적인 생산과 축적, 그리고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로 신경세포가 엉키고 파괴되는 것이 관찰되는데요. 둘 다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인슐린 신호 전달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알츠하이머의 이 3가지 원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안 좋은 음식도 일단 먹으면 어쨌거나 소화는 되고 대변으로 나옵니다. 다만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내 독소가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장내 독소가 어디로 간다고요? 뇌죠. 2번째, 뇌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뇌 말고 또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네, 장에서요. 그런데 동물성 고지방 식이를 하면 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이 합성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3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침착되고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가 일어나서 직접적으로 뇌를 손상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노후의 인지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에 등록된 자료로 후향적으로 연구한 코호트 스터디예요. 인지기능 문제가 인슐린과 관련이 있음을,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주목할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보기 위한 바이오마커가 중성지방과 공복혈당을 곱한 TYG라는 것인데요. 인슐린이 지방대사에 사용되는 게
포도당 대사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복 혈당보다는 중성지방의 수치를 함께 고려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는 데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이 실제로 치매와 연관이 있냐는 것인데요. 결론은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럼 높은 혈당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저혈당이 더 뇌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식이장애가 아닌 이상에는 이 저혈당은 혈당을 조절하는 약에서 온다라는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저혈당에 빠질까봐 초콜릿이나 사탕을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60대, 70대에 뇌에 좋은 거, 기억력에 좋은 거 이런 음식이나 영양소를 먹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치매와 혈당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경계 고혈당일 때 양약을 시작하기 전에 정상 혈당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고혈당일 때, 저혈당일 때 모두 위험에 빠지는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니 알츠하이머를 제3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당뇨를 예방하는지, 어떻게 장내의 세균총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안과 같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장내 환경은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감소시키고요. 또 장내 투과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LPS나 TMAO 같은 독성 물질이 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착을 막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3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치매에 좋은 체질 시기를 추천드려 볼게요. 특히 잎채소류들이 항염, 항당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잎채소류를 체질에 맞춰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태음인에게는 콩류, 무, 당근, 마늘, 콩나물, 깻잎, 버섯, 고추, 민들레가 좋고요. 소양인에게는 양배추, 상추, 오이, 가지, 양상추, 숙주, 파프리카, 시금치, 쑥갓, 미나리가 좋고요. 소음인에게는 토마토, 달래, 생강, 근대,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이 밖에도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추가로 유전자 얘기를 좀 드리면 ApoE4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알츠하이머가 좀 더 쉽게 발병한다고 해요. 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 대사의 방해로 인슐린 저항성이 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관리를 하셔야겠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치매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은 치매가 왜 제3 당뇨병이라고 불려지는지,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계 고혈당일 때부터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 중성지방과 공복 혈당을 곱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번째, 두 번째,